로드마인 TV. 네, 안녕하세요. 로드마인 차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재미있는 차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포드 트랜짓이다. 포드 트랜짓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드 트랜짓이 뭐냐? 이런 차는 대체 뭐냐? 얼핏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는 이제 스트렉스 아니면 카니발 이런 류의 자동차처럼만 보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미국 사람들은 스케일이 크잖아요. 어깨도 넓고 키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차 자체도 매우 강력하고 묵직하고 덩치가 큰데, 이 트랜짓을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로 했냐 하면 무려 아이를 넷을 데리고 살고 계시는 우리 회원님께서 주문해 주셨어요. 15인승으로 차를 뽑아서 이제 고속도로를 혼자서 달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또 이 차를 뽑으세요. 전고가 2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디든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망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 그리고 주차 공간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 바로 포드 트랜짓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외관부터 가까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네, 이 트랜짓 얼굴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 얼굴이 왔어요. 물론 약간의 마이너 체인지는 있었겠지만 이 얼굴 자체는 2014년부터 이 정도 얼굴로 계속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풀 체인지 좀 할 때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업무용에 가까운 차들은 사실 풀 체인지를 잘 안 합니다. 입맛이 막 이렇게 까다롭고 그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실용성이 더 극대화된 차기 때문에 풀 체인지나 이런 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만들면 거의 그냥 뭐 10년 가까이 이대로 가는데요. 그래도 이 녀석이 이제 최첨단 기술이나 옵션, 최첨단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탑재하고 있는 차이기 때문에 얼굴을 제외하고는 내부적으로는 계속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일단 요 휠 한번 짚고 넘어가면, 저희가 뭐 늘상 보여드리던 어떤 그런 세련된 자동차의 그런 휠은 아니죠. 하지만 이 휠의 특징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휠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돌출부가 있어요. 보통 우리는 휠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차들은 휠이 바깥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 있는 트럭을 보면 여기에 거의 살코챙이 같은 게 달려있는 차들이 있어요. 살벌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허용이 안 됩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친 도로로 달릴 때는 이 휠을, 타이어를 보호해준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뭐 실내도 같이 동시에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문은 더 넓게는 안 돼요. 이 정도예요. 각도만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넓은 각도가 아닌데, 도썰미 이 각도는 그렇게 넓은 게 아닌데 차 문짝 자체가 되게 크기 때문에 실제로 안에 들어갈 때는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차렷 자세로 그냥 이렇게 들어가도 전혀 문제없을 그런 높이라고 보시면 되고, 도어 트림을 보시면 이게 다 완전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고급스러움으로 타는 차는 아닙니다, 당연히. 하지만 조금 아쉽긴 하죠. 이런 거는 우레탄으로라도 좀 해줬으면 조금 쫀득쫀득하긴 할 텐데, 완전히 플라스틱이라 데미지에 좀 취약하겠죠. 여기 뭐 도어 캐치나 이런 것들도 다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재나 이런 부분에 고급스러움은 전혀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자동차라는 게 꼭 럭셔리가 최고인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차들도 가족끼리 이렇게 놀러 갈 때는 너무 재밌는 차예요. 이 차의 정말 재밌는 부분은 실내이기 때문에, 실내는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뒤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 그 캠핑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뒤에 문을 이제 선택을 할 때 리프트 방식의 도어가 있고 양문형 방식이 있어요. 냉장고 문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감성은 양문형이고 캠핑할 때 실용성은 리프트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리프트 했을 때 거기다가 뭐 천막 치고 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양문형 방식은 이 특유의 그 진입의 편의성이 있습니다. 평소에 여기 들어갈 때 이제 부담 없이 들어가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해서 쉽게 양문 방식으로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이게 최대로 밀면 이게 고정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뭐냐면 안에 갇힌 사람이 뒤로 나올 수 있게끔 여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 올리면 안에서 나온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언락이 있고 락이 있어요. 얘를 언락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더 열립니다. 그럼 이제 약간 이렇게 뼈가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이렇게 되면서 아예
이렇게 열려버려요. 업무용인 거죠, 업무용. 이렇게 되면 촥 이렇게 돼서 완료가 됩니다. 정말 재밌죠. 트랜짓 150이라고 돼 있어요. F150 이런 걸 말하는 거죠. T150이라고도 하고, 특징적이라면 이제 AWD입니다. 상시 4륜 구동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점은 요새 미국에서 이 트랜짓을 막 서로 긁어 모은다고 합니다. 신차는 거의 재고가 말라버렸어요. 이거 구하는데 진짜 몇 달이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도 우리 회원님께서 이거 주문하실 때 XLT로 해서 가죽 시트에 풀옵션 하니까 더 없는 거예요. 미국 전국 50개 주에서 한 대인가 두 대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거만 확보한다고 아주 애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럼 실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트랜짓의 특징인데요. 트랜짓은 좌우 다 탈 수 있는 차는 아니에요. 딱 여기서만 2열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왜 안 열리지 생각하실 텐데, 얘가 수동으로 열어야 돼요. 딱 잡고 다리를 딱 이렇게 벌리고, 물론 약간 제가 좀 오버를 했는데 약간 힘을 주셔서 연다? 이 정도. 이 차량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이걸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니 뭐 버스잖아, 그럼 버스를 산 거네?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차가 전고가 2m거든요 거의 키 181인 제가 탈 때도 거의 고개를 숙이지 않고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이 자체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의 재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보통 이제 자동차들 1열, 2열, 3열마다 다 단절감이라는 게 든단 말이에요. 각자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단절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 건데, 이 차를 탈 때는 그런 단절감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됩니다. 1열과 2열에서 더 그게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런 벤 같은 차들일수록 1열과 2열에서 단절이 됐는데, 이 차는 이 상태로 1열, 2열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이 차의 오너이신 우리 회원님도 이 차를 고려할 때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게 뭐냐면, 아이들을 뒤에다 태워야 되는데 1열에서 2열, 3열로 넘어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다른 차들은 차 안에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는 아이, 보채는 아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센스 있게 좀 그게 가능하다. 왜냐, 제가 여기서 1열로 넘어가는 거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가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그냥 1열이 간 겁니다. 제가 이 차는 전체의 실내 공간이 한 무슨 캠핑카처럼 하나의 공간을 이루고 있다는 게 이 차의 핵심적인 특징인데, 그 특징이 천장이 높고 실내가 넓음으로써 더 아늑하고 더 재미있는 공간이 된다는 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스타렉스나 카니발을 탔을 때 절대로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가족끼리만 이런 느낌을 실내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포드 트랜짓이 주는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캠핑카로 많이 개조를 하죠. 그죠? 높은 천장과 실내 공간 활용, 이게 포인트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다시 돌아왔는데, 그럼 시트마다, 이게 시트가 지금 총 10개의 시트가 있어요. 10인승인데 이 10인승 시트가 과연 그러면 이 어떻게 보면 작은 차라고 할 수 있는 이 짧은 공간에 10인승 시트가 편할지 안 편할지 제가 한번 앉아봤어요. 시트가 사실은 좀 작긴 작아요. 가까스로 이 인승을 땄다라고 싶을 정도로 좀 작긴 작습니다. 움직이는 건 좀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피로감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시트나 이런 것이 좀 작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작은 시트가 바로 이건데요, 이 시트는 독립적으로 또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작아요. 성인이 앉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 이런 시트는 좀 괜찮아요. 근데 보시면 이제 얘가 레일로 움직이지는 못하잖아요. 레그룸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레그룸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도 약간 스탠디하게 이렇게 갈 정도는 되네요. 이 차는 리클라이닝을 하는 방법이 아주 독특한데요, 여러분 손가락 있으시잖아요. 손가락을 여기다 넣고 이걸 당기면서 밀어줍니다. 독립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난 눕고 싶지 않아, 난 이렇게 스탠디한 허리를 좋아해,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만 누울 수 있어요. 앞으로 근데 젖히는 건 안 됩니다.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거는 고작 5도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3열인데 3열도 레그룸은 비슷해요. 성인들이 막 쾌적하게 탈 만한 그런 실내 공간은 아니지만 한두 시간 정도 거리 갈 때는 전혀 문제 안 돼요. 왜냐면 시트 자체의 쿠션감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전혀 문제 안 되고 가죽 질감도 되게 좋습니다. 3열은 리클라이닝이 놀랍게도 됩니다. 다 똑같아요. 리클라이닝 방식도 다 똑같아요. 이 끈으로 잡아당기면 이렇게. 근데 각도가 제가 한번 누워봤는데 각도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허리가 좀 단단하게 받쳐주는 시트예요. 이 시트가 듀오백에서 만들었나?
허리가 지금 단단히 받쳐주고 있어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이 시트 뒷부분이 다행히도 푹신푹신해요. 쿠션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쿠션 보이시죠? 무릎이 닿아도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성인 180까지는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실내에 이렇게 제가 앉을 수도 있다는 이 차, 이 매력이죠. 이게 진입하는 공간에 시트가 없기 때문에 더 실내가 넓어졌다, 뭐 이런 느낌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 천장 모니터가 아주 자연스럽게 붙어 있어요. 18.4인치 모니터, 천장 모니터가 들어가 있고, 이 천장 모니터로 옵션이나 기능들을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카시트 개수를 궁금하시는 분이 있어요. 카시트를 1열에서는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열에서 보통 장착이 안 되는데, 얘는 여기 이게 뒤에 등받이 거는 방식으로 해서 카시트 장착이 가능해요. 뭐 이렇게, 요건 잘 안 하죠. 우리는 이렇게 끼는 거 아이소픽스 방식으로 많이 하는데, 아이소픽스는 2열부터 총 4개가 장착이 가능합니다. 근데 배치가 되게 특이해요. 4열에 이렇게 2개, 한쪽으로 2개, 이쪽에는 없어요. 그리고 3열에 가운데 하나, 2열에 가운데 하나, 이렇게 해서 총 4가지가 아이소픽스 방식으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여기 깨알같이 USB 충전하는 그런 단자가 있네요. 컵홀더 여기 하나, 깨알 같은 옵션이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실용적으로만 갖춰졌다고 생각되는데도, 이 차가 전동 시트예요. 전동 소리가 상당히 크죠? 근데 이 레일이 엄청 길어가지고 키 크신 분들도 충분히 공간이 나오고, 발 파지한 부분이 편해요. 너무 멀리 했다. 시야도 좋고요. 시야가 되게 넓어요. 그리고 여기 미러 보면은 미러의 시야가 상당히 넓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리고 여기 센터 쪽 보시면 센터 디스플레이가 요즘 방식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다 보니까 매우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키는 이제 포드의 키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은은아 하는 그 키. 핸들이 요즘 핸들이에요. 이게 핸들 두께도 상당히 두께감이 있고, 가죽이 마감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아주 소형차들보다는 좀 무거운 느낌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스트레스 받는 수준은 아닙니다. 전동식 사이드 미러 장착이 돼 있고, 이거는 뭐지? 어라운드 뷰는 아닌데 전방하고 후방 센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차들은 아무래도 센서가 좀 다 보조해 주는 게 좋겠죠. 이런 것들은 다 잘 돼 있고, 이 차는 되게 뭔가 올드하고 업무용 차 같은데도 ACC까지 있어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간거리 조정하면서 달리는 기능까지 들어 있습니다. 뭔가 클래식카 같은 느낌이 있으면서도 있을 건 다 있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앞에 보면은 위쪽이 여기 공간이 엄청 많아요. 스피커가 있는 공간인데 동시에 그 수납함 역할도 합니다. 여기 보면 USB랑 12V 시거잭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넓은 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옵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뭐 쓰실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트레일러 브레이크도 있습니다. 여기도 뭐 아주 넓은 공간이 있어요. 포드 매뉴얼부까지 있었고, 그러면은 앞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과연 어떤 출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3500cc에 280마력 정도가 나옵니다. 자연흡기고요. 포드 트랜짓은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차 때문에 많이 찾으십니다. 그래서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완금, 전액 비용 처리, 다자녀 혜택까지 보셨어요. 완전 풀콤보로 세금 혜택을 다 보신 거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유리한 부분도 있구나, 그런 부분들까지 다 꼼꼼히 챙겨서 출고할 수 있게 돼서 메리트 있는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드마인에서 포드 트랜짓을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차로도 가능하고 중고로도 가능하니 여러분 필요하신 대로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